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작업 허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50조에 의해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설비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해당 작업의 근로자와 함께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화기작업, 일반위험작업, 그리고 추가작업을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성은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사고 방지와 위험 작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진법에도 관련 규정은 있는데요. 건설업계는 2019년 7월부터 퍼미트 워크 사전작업 허가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업체에도 작업 허가제 시행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 현장 추락 사고 방지 대책인데요. 여기서도 작업 허가제 도입을 해서 공공공사는 의무화 방안을 2019년 12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경보제라고 작업 허가 절차가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PSM 대상 설비는 위험경보제라고 해서 공단과 고용노동부의 검토 점검을 받아서 후속 작업을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면해체 제거 작업도 허가제도가 2013년 7월부터 하고 있고요. 민간업체에서는 승강기 설치 작업 허가 이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서에는 기록 항목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허가시간, 작업 내용, 안전자치 확인사항, 위해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허가 승인자 등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허가서 발행은 PSM 대상 설비는 1일 8시간 작업을 하고 있고 PSM 외 설비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거의 모든 회사가 모든 작업에 대해서 허가서를 발행하는 관계로 현장의 실행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위험 작업은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허가서 승인 조건에는 그 관할 지역의 운전부서장이 현장 확인 후 승인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허가하는 건이 20건 이상 최대 한 40건까지도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현장 확인이 다소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발주자 지위인데요. 작업 허가서를 승인 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총괄 관리한다고 해석이 돼서 건설공사 발주자 지위가 상실되어 도급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 시는 처벌 수위가 높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부침을 보시면은 왼쪽은 고용노동부의 공문인데요. 작업 허가 승인을 할 경우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한다고 해석이 돼서 도급인의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매뉴얼인데요.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경우는 도급인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는 작업부서 단위별로 평가팀을 구성해서 해당 작업의 근로자와 합동으로 위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상주하거나 오래 근무한 관계로 현장 파악이 다소 용이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회 작업 시 현장 확인 없이 책상에 앉아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그런 사례도 간혹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스농도 측정자는 밀폐공간 가스농도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전문기관만 측정할 수 있는데요. 5월 28일 날 규칙이 좀 바뀌어서
공단에서 허용한 교육도 이수하면은 그 사람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공사 감독자가 측정하는 사례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수시 위험성 평가 내용인데요. 위험성 평가가 이제 정기 평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시 평가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다소 형식적인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작업허가 현황 조사 결과인데요. 작업허가 같은 경우는 모든 공장들이 모든 작업에 대해서 1일 8시간 허가서를 발행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특정 회사는 PSM 대상 설비는 1일 8시간, 그 외에는 작업 기간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 관리 같은 경우는 고위험 특별 작업이라고 해서 그 작업은 안전부서에서 필수 입회하도록 이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업 허가 만족도 조사 결과인데요. 이 결과표를 보면은 허가 승인 결재권자가 부서장이 하게 되면은 약간 소홀히 될 수 있으니까 그 권한을 차하위 결재권자한테 위임을 해서 차장급에서 이렇게 허가 승인을 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 실행력 증가를 위해서 결재권을 적절히 분배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업허가 흐름도는 작업 지시서 작성, 경상오다 발행, 안전 설계를 통해서 허가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현장의 위험 요인 파악한 것을 작업안전 분석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 전 점검 및 조치사항을 체크를 해서 허가가 승인이 되면은 출력을 해서 현장의 툴박스 미팅 때 활용해서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방안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작업 허가 유효 기간은 PSM 대상 설비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발행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대 5일 또는 작업기간별로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을 때 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사에서 작업 허가 요청을 하고 도급사 또는 발주사에서 승인을 할 경우는 수급사가 요청한 유해위험 요인 등 안전조치 요구사항을 도급사가 적기 조치하는 것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안전이 더 내실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 허가 결제 권한은 공장별 특성에 따라서 부서장 또는 차하위 차장급에서 결제 승인을 해도 무방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편리성을 통해서 QR코드를 도입해서 허가서에 기록할 수 없는 내용도 이렇게 추가로 기록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발주자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작업 허가서 발행을 지향을 하고요. 감리 조직을 통해서 허가를 체크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고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해서 이행 확인을 좀 철저히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시위험성 평가가 다소 형식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작업안전 분석 실습 교육을 좀 가상의 상태, 가상의 현장을 보고 유해 위험 요인 발굴하는 안전 감속성과 안전지시 교육을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농도 측정자도 자체 또는 공단 교육을 해서 화기작업은 아무나 관리감독자 등 공사감독자도 측정할 수 있지만 밀폐공간은 규칙에 나온 자격자만 이렇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무죄 사업장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 허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 실행력이 답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